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10분 그리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이 의자부터 시작을 해볼 수도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형태의 종이를 이어붙이듯이 진행을 할 거라서 이런 그림자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 화면을 보니까 여유 공간을 제가 확보를 못 했네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조금 새로운 색깔, 원래 지난번에는 흰색으로 이 라인을 표시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새로운 색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자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의자를 그리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의 모양을 그리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왜 얘가 먹지 않는 걸까요? 네. 투명. 투명도가 너무 그랬습니다.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배경의 모양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따보면 이런 사각형이네요. 네. 약간 모험하는 기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거를 포기하시라.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모양이 약간 좀 독특해 보이네요. 이 의자 모양이. 그래서, 어이구. 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도 드렸었나요? 이거를 모양을 딸 때 또 여기에서도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금방 이제 습관적으로는 굉장히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수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훈련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건 왜냐면은 우선 이거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남겨놔도 되고 남겨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딴 애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들을 옮겨서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지금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데 하지만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은 하나하나 면을 쪼개듯이 이어 붙였는데 여기에서 그루핑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큰 단위로 묶으셔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저한테도 또 도전이에요. 근데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게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팔 받침대 부분을 대충 그려줍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대충 해가는 거를 보여드려야지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근법적으로는 틀어졌지만 제가 최근에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실 원근법은 15세기 정도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서양 유럽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부분이고 역원근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한국 민화에도 있고 또 뭐 역원근법 말고 또 어떤 원근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근법만이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데 진리는 아니다. 그거를 이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공유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 출처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면은 많이 게을러 가지고 아니면 좀 빨리빨리 추진이 잘 안 되는데 가능하면은 말을 뱉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등받이, 네. 등받이 말고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림 그리실 때는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뒤에 두께감을 줄 수 있고 그 아래로 여기는 이제 굵기를 표현하기에 너무 얇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으로 한 번에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원 뒤에다가 두께감을 주시고 아래로 휘어진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런 선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 원 아래에 이 구부러진 선이 어디쯤 위치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지금 첫 번째 이 선은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기보다는 느낌대로 표현을 했는데 조금 뒤로 갔어도 좀 왼쪽으로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잡아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네. 그리고 이 의자도 이 노란색 소파의 왼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간 부분 표시 해주시고 그리고 의자 오른쪽으로 뾰족 그리고 의자 아래쪽으로 또 라인을 조금 길게 그리고 이 다리 기둥 예. 다리 의자 받침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받침대 그려 주실 때도 이 공간의 모양을 보시면서 내려가시면은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 벌어지게 네, 여기에 위에 쪽보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벌어졌잖아요. 어디서 멈추냐 하면은 이 선과 바닥이 만나는 선과 이 소파 이 부분 이거는 사실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자에서 내려오는 그 비율이 한 이 정도면 적당한데 이 노란색 의자 기준으로 맞추면 좀 더 내려와야 하잖아요. 저는 좀 시원하게 더 빠지는 게 좋아서 내려주도록 할게요. 두께감도 그냥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 의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모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내려와서 뾰족하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꺾여 들어가는 테이블 받침대. 이 부분은 그릴 자리가 없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도 이 선들을 어느 기준으로 삼아서,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울기를 정할 것인가를, 이런 선들 주변에 비슷한 친밀도가 높은 그런 각도를 가진 선들을 찾으시면 좋거든요. 이미 그려놓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해서 그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네, 얘보다는 조금 평행하게 그렸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게 그리시고, 그러면 이제 그림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림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옆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의자 아래 받침대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얇게 이렇게 나옵니다. 얇게 시작돼서 이렇게 약간의 둥근 곡선 형태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직선처럼 내려오다가 살짝 왼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양, 그냥 이 면의 모양, 여기는 지금 빛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냥 거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좀 머리가 개운해져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아직 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에서 느끼는 효과를 지금은 언어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뭔가 진짜 개운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위로 이런 선반으로 가셔도 될 거고, 크게 그려놓고 작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좀 이런 큼직큼직한 아이들부터 뭔가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놓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셔도 좋을 거고, 그냥 옮겨가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하실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렇게 큰 덩어리, 네, 소파 주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둥부터 한번 크게 잡고 쪼개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우선 지금 땡기는 거는 이 소파 위로 뻗어 있는 이 나무 부분이 뭔가 다음에 이어가기 조금 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부터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 의자가 살짝 비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네들을 그렸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려서 얘랑 위치가 이미 한번 틀어졌을 수도 있는데, 틀어진 것들 여기서 이제 한번 잡히고 한번 틀어졌는데 틀어진 것을 기준으로 또 잡으면 또 여기서 또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 것과 이 기존에 그렸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거, 이 두 가지를 더블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랑 만나는 기둥.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렸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는 부분이랑 여기에서 만나는 부분이랑 중앙 센터가 맞으면 그거는 위치, 얘가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위치는 정확하게 대략 잘 맞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근데 이거는 오늘 꼼꼼하게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따져보는 거지만, 실제로
펜 드로잉을 하실 때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다 따지시면은 느낌이 저는 좀 잘 안 살고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조심스러워지실 수 있어서 이거는 한번 디테일하게 정말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만 실제로 평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확 틀리더라도 그렇게 그려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지금 하나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림자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구 부분이고 그림자가 시작되는지 그거는 만약에 이제 보이는 대로 최대한 관찰을 해서 넣는 데까지 넣으면 되는데 어느 때는 내가 그리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다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선택들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공간을 조금 임으로 잘 알아서 꾸며 가시는 거를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위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죠. 그래서 지금 넓어지게 했고 여기 이 사이에다가 지금 그 콘센트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들어가도 되고 조금 작게 들어가도 되고 정 사이즈로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크게 그려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크게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 요철에 의해서 이제 밀리면은 선이 삐뚤빼뚤해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 보면 이 종이의 결 때문에 요철에 밀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삐뚤빼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창살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에 의자 이어지는 부분까지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테이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테이블부터 먼저 그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꼭 이런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그리시지 않더라도 이런 거 방식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뇌가 경직된 뇌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근육 마사지 한 것처럼 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은 그 용기를 내야 되고 기존에 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되게 큰 압력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고 나면은 되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이어서 기왕 그렸으니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또 미끄러졌어요. 또 미끄러졌죠? 네, 이렇게 그리시고 그러면은 오늘 한 지금 거의 20분 돼 가는데 이 위에 여기까지만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안에 프레임을 먼저 위치를 잡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칸을 나누는 것부터 진행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부터 할까요? 이 칸을 나누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누고 여기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넓죠. 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여기 이 프레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남겨두시면 나중에 아마 여기에다가 쭉 이어서 그어버리실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럼 한번 여기도 그럼 그냥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의자에서 튀어나온 이 부분이 위로 쭉 올라가고, 이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 여기서 퍼지는 느낌, 그 퍼져가는 비례를 조금 고려하면서 이 위에 선을 그려가시면 좋은데, 그 감각을 잡는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냥 많은 실수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반, 여기 그려야겠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선 하나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위에 공간의 비례가 사진보다 훨씬 넓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이렇게 퍼트려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래다가 이 비율로 여기까지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어쨌든 바뀌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이어지듯이 자연스럽게 그 그리시는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해서 그 틀어진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잘 다독이시면서 그 비율이 틀려도 되거든요. 들어가야 할 위치에 대충 물건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 왼쪽이 더 넓고 오른쪽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위로 살짝 오른쪽으로 올라가듯이 그려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반들의 위치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이 왼쪽 부분 사실 오늘 해보고 싶었어 가지고 여기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이 위에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올라와 있는 것과, 이게 지금 테이블인가 싶은데 여기에 어떤 곡선이 있고, 지금 옆으로 비스듬히 봐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뭔가 이런 식의 모양이, 뭔가 곡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 주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냥 선이 살짝 꺾이는 느낌만 주고, 그 아래로 원반 있는 모양까지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X축, Y축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에서 올라갈 때 대충 느낌 잡으면은 위로 타원을 그려주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소파랑 위치를 맞추고 싶으시면은 살짝 여기 이 손의 공간을 열어서 봐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 지금 위로 살짝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곡선을 잡아주시고 아래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어서 그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 10분만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한 40분, 50분, 1시간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살짝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얘 간격에다 맞출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느낌상 이 위치에다가 잡아주는 게 조금 더 그냥 덜 답답할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다 맞춰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관찰해서 도화지에 그 드로잉북에 옮겨보는 연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앞에 버전을 올렸는데 업로드를 했는데 그 변환 과정에서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 영상 올릴 때 같이 업로드를 바로 전에 이제 같이 올릴 거거든요. 같은 날에. 그래서 이전 영상은 지울 거니까 최근에 영상 올라온 걸로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덜 답답하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 통해서 관찰 좀 디테일하게 침착하게 차분차분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 해보는 연습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